안녕하세요. 황프로입니다. GS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은 시장이 지금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최근 들어서 조정폭을 좀 확대를 시키는 모습이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서도 낙폭을 확대를 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부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이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 수급 이런 것들은 다소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차익 실현 욕구들도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차익 실현 욕구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7일, 27일까지 25일, 27일에 잭슨홀 미팅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잭슨홀 미팅이라는 것들은 주요국들의 중앙은행 총재들, 그 주요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금리에 대한 논의를 하는 어떤 발언들이 나와줄지 그렇게 되면은 9월 패드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릴지 아니면은 50 빅스텝이죠.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릴지 이런 것들 자이언트고 빅스텝. 이 빅스텝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중립 수준에서의 시장 반영이 좀 있을 겁니다. 낙폭을 그렇게 확대는 하진 않을 거고 오히려 안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튼 간에 이런 금리에 대한 결정들을 우리가 어떤 지금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방향성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잭슨홀 미팅을 지금 관망을 하고 있고 지금 유가도 이런 얘기 중에서 이런 와중에 환율도 그렇고 환율도 달러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원화는 떨어지고 있죠. 달러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반대예요. 달러가 올라가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이죠. 자, 유가가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감들, 금리를 상승을 시키면은 경기에 대한 침체들 반영이 좀 되고 있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금리를 우리가 경기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GS를 설명할 때 제가 이걸 금리를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경기가 과열입니다. 과열. 이 과열을 이 버블이에요. 버블 장세를 꺼트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킵니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안정이 돼요. 안정. 안정. 그러면은 금리를 인상시키면은 경기가 안정이 되는 게 하락을 시킨다. 경기를 좀 축소를 시킨다. 수요도 그렇고 공급도 그렇고 여기에서 이제 좀 시장에 대한 변화가 좀 생깁니다. 수요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막상 이자에 대한 부담들이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우리가 빚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출 안 끼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출 이자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다른 거에서도 조금 아낄 수밖에 없고 뭐 패션이라든가 먹는 외식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조금이라도 아낄 수밖에 없잖아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민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자 부담 때문에 다른 데서 자본을 좀 아껴야 된다 보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줄어들 수 있고 그러면은 공급도 줄어들죠. 공장 가동도 그렇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 대출이 없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사업을 할 때 대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자, 대출 이자들이 증가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재무적으로 조금 악화가 될 수 있는 영업이익도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경기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죠. 안 좋고 뭐 중국도 지금 봉쇄를 한다라고 유럽도 지금 가스 가격들 너무 올라가 가지고 경기가 침체가 된다. 중국도 그렇고 지금 다 이러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중국도 지금 뭐 전력난이 또 와 가지고 전력난, 에너지에 대한 위기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경기가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또 올려 버리니까 GDP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가 2 분기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 분기 연속. 1 분기, 2 분기, 2 분기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2개분기 연속으로 GDP가 하락을 하면은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보는 것들이거든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을 시킨다. 이런 것들은 수요가 줄어들고 공장에서 가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수요가 줄어들면 여러분들이 사는데 아닌데 우리 쉽게 생각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어 뭐랄까 뭘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까요? 휴지라고 하겠습니다. 휴지. 휴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휴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평소 같은 좀 여유가 있을 때는 휴지를 뭐 물티슈라든가 뭐 티슈라든가 이런 걸로 가소비를 합니다. 휴지가 두루마리 휴지만 충분한데 우리가 티슈를 사는 이유가 휴지에 만족을 못해서 티슈를 사는 거죠. 그래서 물티슈도 사고. 자 근데 티슈를 생산하는 이 기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 여러분들은 이 이자에 대한 부담들 경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티슈보다는 이제 휴지를 사게 되는 거예요, 휴지를. 그러다 보니까 티슈가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데 가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제조를 하는 입장에서는 가동을 줄일 수밖에 없고 줄이면은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유가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공장을 이 티슈를 생산할 때, 휴지를 생산할 때 우리가 전력이 필요합니다. 전력에 대한 가격이 고정 비용이 증가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오겠죠. 경기 침체가 오면은 유가 어 유가 원유, 기름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음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이제 GS에 대한 부분들을 봅시다. GS는 통상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야 수익이 확대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 수혜를 받는 기업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유가가 하락을 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이게 유가가 소폭 하락하고 있다. 이전부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유가는 계속 조정을 받아서 피크 아웃이다.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이다.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거 정점은 지났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자, 2분기에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었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내용들이 나와줬어요. 국제 유가 하락 때문에 사우디에서 시장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에 감산을 고려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급을 준다. 근데 원유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산업에도 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유가 필수잖아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들도 화학으로 이 섬유를 만드는 겁니다. 이그 뭐 그리고 휴지 같은 거, 뭐 우리 자동차, 뭐 그리고 공장을 가동시키는 그런 엔진들, 그런 것들로 전부 다 기름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뭐 디젤 뭐 그런 것들도 사용을 하고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우리 포터, 트럭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뭐 건설 기계 같은 것도 대부분 디젤로 다 되어 있어요. 필수 소비 품목인데 공급이 떨어지면은 이 생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에서 풍기가 생겨 버립니다. 그러면 가격이 오히려 다시 오르겠죠. 이런 얘기들 때문에 지금 유가가 다시 소폭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피크 아웃이 아닌가?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유가가 떨어지는 게 좋아요. 부담이 좀 줄어들기 위해서, 경기에 대한 부담이 줄기 위해서. 근데 유가가 다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GS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GS는 원유를 이제 사우디 같은 기업에다가 국가에다가 사와 가지고 해상으로 운송을 시켜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 기간이 거의 한 달 그 이상이 걸립니다. 걸리고 여기서 이제 정제를 합니다. 정제를 하는 기간에서 이거는 재고가 되는 거예요. 재고. 그리고 이제 유통을 시켜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합니다. 판매.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원유가 우리나라에 나진 않잖아요. 우리나라 저기 뭐 부산 앞바다에서 저기 뭐 동해에서 석유를 시추해 가지고 아니면 서해에서 석유 시추해 가지고 원유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제 유가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1,000원 수준에서 뭐 1톤에 1,000만 원 수준에서 사 왔다. 1,000만 원. 그럼 이 기간에서 유가가 올라 버리잖아요. 1톤에 1,500원이 됐다라고 하겠습니다. 1,500만 원. 이렇게 됐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재고가 되잖아요. 1,000원에 사 왔기 때문에 재고 가격을 1,000만 원에 사 왔는데 이게 판매가 될 때 1,500만 원이 되어 버리니까 정제를 하고 유통하고 판매 가격에 이게 이제 붙어 버립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재고에 대한 마진이 영업이익의 증가세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유 기업들, 이 에너지 기업들, 정제 기업들, 정유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재고 마진이 증가되는 것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유 가격이 증가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영업이익이 남는다. 자, 근데 우리가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1톤당 1,000만 원에서 재고 이 이익이 증가가 됐어요. 증가가 됐는데 1,500만 원일 때, 1톤당 1,500만 원일 때 이게 그대로 1,500만 원입니다. 판매를 할 때. 그러면은 1,500만 원 판매를 영업이익 이 재고를 사와 가지고 원유를 사와 가지고 1,500만 원에 판매를 해야 돼요. 이 재고에 대한 마진이 그렇게 증가되지는 않겠죠.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격에 대한 변동성들. 자, 유가가 이렇게 됐고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 떨어졌다가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고물가까지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이런 식으로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사 가지고 이 기간에 올랐을 때 파는 게 영업이익이 최대폭이겠죠.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은 영업이익이 축소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반등이 살짝 나옵니다. 그럼 이게 또 이제 이런 이 기간 일정 기간을 보셔야 돼요. 일정 기간. 일정 기간. 이 기간 동안 판 게 영업이익이 최대겠죠. 근데 이 기간에서 파면은 오히려 이 기간에서 가격이 똑같으면은 영업이익이 그냥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은 영업이익이 적자가 납니다. 적자가. 자, 그럼 이게 2분기였다는 거고 이게 지금 3분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게 이게 지금 3분기 흐름들이에요. 자, 그러면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1분기, 2분기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최대폭으로 확대가 엄청나게 됐습니다. 굉장히 지금 실적이 좀 잘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부분들은 영업 정제 마진들이 뭐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오히려 유가가 비쌀 때 사가지고 떨어질 때 팔면 영업이익이 적자가 좀 나기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이 축소가 되고 적자가 나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반기 너무 오래 들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자, 물론 지금 주가 수준보다 PER이 굉장히 이 기업의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저렴하긴 합니다. 굉장히 저렴해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것들이 단기적으로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고 영업이익이 축소가 되고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게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높은 수준에서 유가가 떨어지는 것들 낙폭을 수요의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면서 이건 창과 방패의 싸움이에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유가의 흐름에 따른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지금 주가가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슈팅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가 현금 투자한 것들 손실 나지 않고 어느 정도 손실 없이 탈출을 하고 하는 것들이 욕심은 굳이 아니겠죠. 자, 이런 것들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시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께 이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무료 종목들 제가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수익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으니까 이 번호로 문자 1번 보내주시면 공부방도 들어오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공부방에 함께 하시고 계시거든요. 오셔가지고 함께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주 검색식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번호로 문자 1번만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